안녕하세요. 일진 압동물문사무소 저당관리팀장 김기택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사기에도 많은 유형이 있죠. 여러가지 유형이. 자, 건물관리인이 월세로 위임을 받고 나서 전세로 임대를 넣고 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날라버린 거라든지, 아니면 자, 월세 임차인이 자기 아는 사람, 이 지인 한 명 데리고 중개업소 가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월세로 살았지만 앞으로 전세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한 10만원이나 20만원 주면서 이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하나만 써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써주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대부업체를 간다든지, 대부업체가 가도 이게 전세계약서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했을 때 같으면 이 1억 가지고 대부업체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6, 7천 정도 이렇게 또 대출해 주니까 이 중개업소에 작성해 준 계약서를 믿고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날라버리는 거라든지, 이때 이 전세계약서 써주는 이 중개업소에서는 이거는 큰일 난 거죠. 작살 난 거죠. 그래서 중개업소에서도 이런 계약서는 절대로 써줬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이 건물 관리인이 보증금 받아서 날라버리는 때, 이럴 때 같으면은 일단 대리권은 외형상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때 같은 때는 민법 125조라든지 126조라든지 이런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뭐 건물주하고 다퉈가지고 뭐 이기면 일정 부분 받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요 월세 임차인이 사기친 건, 이것 같은 거는 뭐 주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같은 때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뭐 이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있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이 조직적인 이 전세보증금 사기꾼들의 이 사례를 한번 뭐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적인 사기꾼들은 총책이 일단 있고요. 이 총책 밑에는 실무자가 있습니다. 이 실무자 밑에는 자, 월세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월세 임차인으로부터 이제 넘겨받아서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역할은 각자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실무자는 저희 사무실이 수원이기 때문에 이 수원에서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 실무자가 수원에 있는 부동산들을 전부 훑고 다니죠. 훑고 다니면서 사기치기 좋은 물건들을 이제 물색을 하죠. 물론 이럴 때 그 지역에서 뭐 오래 살고 계신 이 터줏대감들, 이런 분들의 매물 같은 거는 가급적 전부 걸러내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으면은 어느 부동산을 가든지 그 부동산이 누구 소유자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기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포착한 거는 가급적 최근에 매매된 이런 물건들 위주로, 또 멀리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외진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들이 주 타겟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실무자가 부동산들을 쭉 돌면서 그렇게 입수한 정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하죠. 요거는 다 한 조직이기 때문에 얘를 갑 1이라고 하고, 얘를 갑 2라고 하고, 얘를 갑 3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무자가 쭉 돌면서, 자, 우리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아파트는 비용 소유고요. 자, 그럼 이 실무자가
찾아야 된 이 실무자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 A아파트, 병수의 A아파트, 이게 포착돼서 이 실무자가 이 갑투를 이 중개업소에 보내죠. 그러면 이 중개업소에서 병과 이 갑투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이 사례에서는 이때 보증금이 200이었고 월세가 80만원이었죠. 자, 이렇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월세 계약서에서는 병의 인적사항 같은 게 다 나와 있죠.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이 갑투는 그 사람의 이런 기본적인 연락처 외에도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살 때 어디 부동산에서 매입을 했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부동산들은 어디고 거래하는 은행은 어디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 갑투가 전부 이 병의 그런 동선이라든지 모든 사항들 가급적 수상이 다 알아내죠. 그렇게 해서 이 임대인 역할을 하는 갑수리에게 이제 정부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이 갑수리는 이 병의 인적 사항과 자기의 사진, 반면한 사진, 이거 스캔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내게 되죠. 중국으로 보내게 되면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그 등재된 그 주민등록증에 이 사람, 이 갑수리의 명함이 들어있는, 이 사진이 들어있는 이 위조된 신분증을 일주일 만에 받아보게 되죠. 이거 중국으로 보내게 되면 10만원만 주게 되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위조된 신분증이 일주일이면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이 갑수리는 이제 정중개업소에 가가지고 매물로 이제 이 A아파트를 내놓게 되죠. 그럼 이 정중개업소에서는 이 임대인 역할을 하는 갑수리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소유자라고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신분증 보니까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앞에 있는 소유자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일치하죠. 사진하고 보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신분증에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등기부 열람에서 등기부하고 대조해도 똑같고, 그러니 이 중개업소에서는 100%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을 잡고 있는 이 무와 이 갑수리의 전세 중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 체결된 전세 계약의 이 전세금이 1억 1천이었죠. 이렇게 해서 1억 1천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얘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죠. 진짜 소유자는 병이죠. 병 물건을 갑이 병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자, 이 중개업소의 정중개업소와 이 전세임차인 무가 이 아파트를 갔을 때는 이 갑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월세로 얼마 전에 났었었는데 이 월세임차인이 갑자기 들어올 수 없게 돼가지고 지금 비어있다. 그러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다 보여주고, 뭐 키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내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신분증도 위에서 보여주고, 이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1억 1천이라는 이 전세보증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도 요즘 이렇게 1억이 넘는 큰 돈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갑수리는 더 치밀하게 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죠. 은행에 가게 되면은 신분증만 있으면은
바로 통장 개설해 주죠. 거기다가 체크카드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이 갑수리가 이 병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그것도 이때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이 병이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서 그래가지고 이 돈을 그 통장으로 받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인출해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개업소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전세로 임차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고 반드시 이제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시고 전세에서라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매매에서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죠. 그렇지만 이 전세에서는 아직도 등기권리증 확인하고 전세계약 체결한 사람 그런 비율이 사실 5%도 안 되죠. 나머지 95%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걸리게 되면 그냥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이때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세 계약하면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는데 조금 그거를 제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이럴 때 같으면 이제 의심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면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오지 못할 그런 사유가 없죠.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거를 제시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기꾼들은. 왜?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때는 반드시 한번 의심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믿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도 보통 일반 도장 같으면은 얼마든지 이거 그냥 도장집 가서 그냥 파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지장 이것도 조금 묻히지 말고 크게 묻혀가지고 이걸로 찍게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최소한 이 사기꾼 검거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찍으라고 했을 때 또 거부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 사람이 의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2중 3중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기를 예방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인지 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장도 통장 사본 같은 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통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급조한 통장들 이런 통장 같으면 또 좀 의심의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세보증금 사기 부분 같은 것도 워낙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정말 조심해서 부동산 계약에서는 한 번 계약 잘못하면 최소한 몇천에서 몇 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전세계약 체결할 때도 반드시 등기권리증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기택이었습니다.